거대한 폭풍우가 영국 시골의 드넓은 목초지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굵은 빗줄기는 양철 지붕을 사정없이 두들겼고 광포한 바람은 수백 년 된 떡갈나무마저 뿌리째 뽑아버릴 기세로 울부짖었죠.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서. 평생을 이 땅과 양떼에 바친 완고하고 고집센 농장주였죠. 흠뻑 젖은 채 진흙탕에 무릎을 꿇은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저편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진돗개는 아무 쓸모도 없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이 외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절망과 쓰라린 후회가 뒤섞인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절규에서 시작됩니다. 한 남자의 뿌리 깊은 편견이 어떻게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지, 그리고 두 마리의 개, 활기찬 골든 리트리버와 묵묵한 진돗개를 둘러싼 운명의 대결이 어떤 예상치 못한 반전을 가져오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지,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위대함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조용한 한국의 개, 진돗개가 품고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 이름은 유산을 따라가기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서의 농장은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처음 이곳에 울타리를 세웠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가족의 손을 떠난 적이 없었죠. 아서에게 이 농장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자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했고 변화를 불신했습니다. 특히 가축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죠. 그의 곁에는 언제나 골디라는 이름의 영리한 골든 리트리버가 있었습니다. 윤기, 나는 황금색 털을 가진 골디는 아서의 손짓 하나, 휘파람 소리 하나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양떼를 모는 솜씨는 거의 예술에 가까웠고 농장 식구들과 방문객들에게는 언제나 꼬리를 흔들며 애정을 표현하는 사랑스러운 존재였죠. 아서는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골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이야말로 신이 내린 최고의 목양견이야. 이 녀석 한 마리면 100마리의 양도 문제없지. 하지만 몇 달 전 이 완벽한 조화의 균열을 일으키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건너온 진돗개 마루였습니다. 마루는 아서의 하나뿐인 아들, 벤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벤은 한국에서 교사로 일하며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을 사랑했고 특히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맹함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었죠. 아버지, 이 녀석의 이름은 마루예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세상 그 어떤 개보다 깊은 마음을 가졌어요. 아버지의 훌륭한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과 함께 도착한 마루는 아서에게 살아있는 슬픔의 증표와도 같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고통은 마루를 향한 차가운 냉대로 이어졌습니다. 아서는 마루를 볼 때마다 텅 빈 아들의 자리를 확인해야 했고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마루는 골디와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골디가 끊임없이 아서의 인정을 갈구하며 재롱을 부리는 반면 마루는 그저 멀찍이서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서가 이리 와! 라고 불러도 즉시 달려오지 않았고 양떼떼를 몰아보라고 지시해도 골디처럼 현란하게 뛰어다니는 대신 그저 양떼의 움직임을 묵묵히 응시하며 외곽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아서의 눈에 마루의 이런 행동은 무능함과 불복종의 증거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멍청한 개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군. 그는 씁쓸하게 내뱉곤 했습니다. 그는
진돗개가 한 주인만을 섬긴다는 독특한 충성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돗개는 새로운 환경과 주인에게 마음을 여는 데 시간이 걸리며 한번 주군으로 인정하면 목숨까지 바치는 맹렬한 충견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서에게 마루는 그저 아들이 남긴 살아있는 골칫덩어리일 뿐이었죠. 마을 사람들 역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서의 농장을 지나갈 때마다 골디의 활기찬 모습과 대조적으로 그늘에 조용히 엎드려 있는 마루를 보며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아서, 저 개는 영 의욕이 없어 보이는군. 목양견으로는 영 젬병이겠어. 이런 말들은 아서의 자존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영국 최고의 목양견을 길러낸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개 주인, 심지어 아들이 보낸 개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뒤엉켜 아서의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마루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 쓸모없는 동양의 개가 자신의 완벽했던 삶을 망쳐놓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주점에서 이웃 농장주들과의 사소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농장주가 뼈있는 농담을 던졌죠. 아서, 당신의 그 유명한 골디 옆에 있는 동양개는 장식품인가? 아니면 그냥 게으름뱅인가? 순간 아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술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외쳤습니다.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해 주지. 저 쓸모없는 진돗개가 당신들이 최고라고 부르는 개들보다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겠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골디와 마루를 공개적으로 비교하여 마루의 무능함을 만천에 드러내고 이 지긋지긋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에 대한 거부이자 자신의 슬픔을 표출하는 뒤틀린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마루를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위험한 결심은 어떤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아서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서의 선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간 변함없던 아서의 완고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 또한 짐작할 수 있었죠. 아들의 유품과도 같은 마루가 농장에 도착한 그날부터 아서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벤이 사망 소식을 전하던 차가운 전화 벨 소리, 그리고 며칠 뒤 화물칸에 실려온 낯선 나무 상자. 아서는 상자를 열어보기도 전에 밀려오는 슬픔에 숨이 막혔습니다. 상자 안에는 겁에 질린 눈으로 세상을 경계하는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짧고 빳빳한 흰 털, 쫑긋선 삼각형 귀, 그리고 무엇보다 아서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깊고 검은 눈동자였습니다. 골디는 마루의 등장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냄새를 맡고 핥으려 했지만 마루는 그저 몸을 뒤로 물리며 낮은 경계의 울음소리를 낼 뿐이었죠. 아서는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사회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이군. 그날 이후로 마루는 아서에게 투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루에게 최소한의 물과 사료를 챙겨주었지만 단 한 번도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았습니다. 마루는 아들에게서 온 고통의 일부였고 아서는 그 고통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마루는 낯선 땅, 낯선 환경 속에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영국의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 드넓게 펼쳐진 초록의 평원,
그리고 끊임없이 낯선 냄새를 풍기는 양떼. 모든 것이 한국의 산과 들과는 달랐습니다. 마루는 대부분의 시간을 헛간 구석, 자신만의 작은 공간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쫑긋 선 귀는 농장의 모든 소리를 예민하게 포착했고, 검은 눈동자는 아서와 골디, 그리고 양떼의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쫓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진돗개의 방식이었습니다. 섣불리 나서지 않고 주변 환경과 무리의 역학 관계를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신중하게 관찰하는 것. 하지만 아서의 눈에는 그저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비칠 뿐이었습니다. 아서는 벤이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생명체를 자신에게 보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벤,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거니? 그는 밤마다 아들의 사진을 보며 묻곤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침묵뿐이었죠. 아서는 마루에게서 어떤 긍정적인 면도 찾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루는 몇 가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농장 경계의 낡은 울타리 너머로 여우 한 마리가 어린 양을 노리고 접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골디는 양떼를 모으는데 정신이 팔려 미처 눈치채지 못했지만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마루가 번개처럼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요란하게 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고 위협적인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여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루의 단호한 기세에 눌린 여우는 결국 꼬리를 내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목격한 아서는 마루를 칭찬하기는커녕 쓸데없이 사나운 녀석, 저러다 양이라도 물면 어쩌려고 라며 오히려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에게 마루의 모든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고 자신의 방식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아서의 눈에 거슬렸던 것은 마루와 양떼의 관계였습니다. 골디는 양들을 능숙하게 몰고 통제하는 지배자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양들의 뒤를 물 기세로 달리며 무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었죠. 이것이 아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양견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마루는 양떼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양들을 몰기보다는 마치 경호원처럼 무리의 외곽을 순찰하며 외부의 위협을 경계하는 듯 보였습니다. 양들은 골디를 두려워하며 따랐지만 신기하게도 마루의 존재에는 안정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마루가 근처에 있을 때 더 평화롭게 풀을 뜯었고 갓 태어난 어린 양들은 마루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기도 했습니다. 진돗개는 본래 사냥개였지만 자신의 구역과 가족을 지키려는 보호 본능이 극도로 강한 견종입니다. 마루는 양떼를 자신이 지켜야 할 무리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서는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마루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증거일 뿐이었죠. 마루의 도착은 아서의 삶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서는 마루를 통해 자신이 굳게 믿어왔던 가치와 방식들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앞에서 혼란스러웠고 그 혼란은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마루는 아들이 남긴 질문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아버지가 아는 것과 다른 방식도 존재해요. 대체 아서는 그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가 옳다는 것을, 자신의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루를 아들의 마지막 선물을 공개적인 수치의 대상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마루의 깊은 눈동자를 향했지만 사실 그가 정말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마루의 눈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 슬픔과 고집으로 가득 찬 한 늙은 농부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서의 위험한 자존심이 마루를 돌이킬 수 없는 시험대 위로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실험이 예고된 날,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농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몇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농장 언덕에 모여들었죠. 아서는 일부러 이 실험을 마을 축제가 열리기 며칠 전으로 잡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를 잠재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마리 개의 능력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서에게는 자신의 삶의 방식과 신념 전체를 건 싸움이었습니다. 골디는 주인의 굳은 결의를 느꼈는지 평소보다 더 활기차게 아서의 곁을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반면 마루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마치 다가올 운명을 예감이라도 한 듯 조용히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검은 눈동자는 동요 없이 언덕 위의 양, 떼와 모여든 사람들을 번갈아 응시하고 있었죠. 아서는 두 개의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몰이 능력, 즉 목양견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을 평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밤사이 양떼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경비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승자를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골디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양몰이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었고, 마루는 단 한 번도 양떼를 제대로 모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서는 마루의 완벽한 패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그리고 진돗개는 영국의 농장에 어울리지 않는 쓸모없는 개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두 개의 방식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골디는 아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정교한 기계와 같았습니다. 아서가가 Go by 라고 외치면 시계 방향으로, 저리 가 away 라고 외치면 반시계 방향으로 양떼의 주위를 질풍처럼 내달렸습니다. 낮게 엎드려 양들을 노려보는 아이의 기술을 사용할 때는 양들이 겁을 먹고 순식간에 하나로 뭉쳤죠. 그의 모든 움직임은 힘과 통제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역시 아서의 골디야? 저렇게 영리한 개는 처음 봐. 아서는 사람들의 칭찬에 어깨를 으쓱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그림이었습니다. 반면 마루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보였습니다. 그는 양떼를 향해 곧장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넓은 반경을 그리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양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의 상태를 살피는 듯 보였죠. 그는 양들을 겁주어 통제하는 대신 그들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마루는 무리에서 이탈하려는 양이 있으면 그저 앞을 가로막아 서는 것만으로 조용히 무리로 돌려보냈습니다. 요란한 짖음도 위협적인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지배가 아닌 조율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진돗개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견종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은 복잡한 산악 지형에서 사냥감을 추적하고 몰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하지만 넓고 평탄한 목초지에서, 그리고 아서처럼 즉각적인 복종을 원하는 주인 앞에서는 이러한 신중함이 무능함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서의 눈에 마루의 행동은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움직여! 저 양들을 몰란 말이다. 이 멍청한 녀석아. 하지만 마루는 아서의 고함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양들 때는 골디가 몰 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몇몇은 흩어져 제멋대로 풀을 뜯기도 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실망의 목소리와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개는 뭘 하는 건지 모르겠군. 양들이 개를 무서워하지 않잖아. 아서의 얼굴은 창피함과 분노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마루가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기 위해 일부러 벌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선물은 이제 그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루의 방식에는 아서가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양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목양견에게 쫓기는 것은 양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이며 이는 양털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심지어 유산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마루는 본능적으로 양떼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들을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길로 이끄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리의 가장 약한 개체, 즉 늙은 양이나 어린 양의 보폭에 맞춰 전체의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저 느리고 비효율적인 실패한 양몰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루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마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저리 가 있어. 그리고는 골디를 다시 투입해 흩어진 양들을 순식간에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골디의 완벽한 마무리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서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기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는 마루를 노려보았습니다. 마루는 아서의 분노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아닌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깊은 침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서는 그 침묵이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시험. 아서는 다음 시험에서 마루의 무능함을 완전히 증명하고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아서의 마음속에는 도끼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마루는 쓸모없는 개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너덜너 덜해진 상태였고 이 모든 굴욕을 만회할 방법은 두 번째 시험에서 마루의 완벽한 실패를 보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밤새 양떼를 지키는 경비견으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서는 일부러 농장에서 가장 외지고 늑대나 여우 같은 포식자들이 종종 출몰하는 구역을 시험 장소로 정했습니다. 그는 내신마루가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혹은 양 한두 마리쯤 잃어버리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마루를 농장에서 내쫓을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될 터였습니다. 아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진정한 경비견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짜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내 골디는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을 것이요. 하지만 저 동양개는 글쎄 양들이나 전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군.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서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역시 첫 번째 시험에서 보여준 마루의 미덥지 못한 모습에 이미 마음속으로 판결을 내린 상태였죠. 아서의 이 위험한 실험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자존심의 도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과 상실감을 마루에 대한 증오로 치환하고 그 증오를 공개적인 처형식을 통해 해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모한 실험의 배경에는 영국과 한국의 목축 문화 차이에 대한 아서의 무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영국의 전통적인 목양견들은 주로 모리 헬딩에 특화되도록 개량되었습니다. 넓은 평야에서 양떼를 통제하고 이동시키는 것이 주된 임무였죠. 그래서 골디처럼 주인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개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진돗개는 수호 가딩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멧돼지나 담비 같은 맹수들로부터 가축과 주인의 집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판단력을 바탕으로 조용히 위협을 감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데 익숙했습니다. 진돗개에게 경비는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자신의 영역과 가족을 지키는 본능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서는 이런 차이를 알려고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다름은 곧 틀림을 의미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기 직전 아서의 아내인 엘리너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고집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지만 이번 일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위험해요. 마루는 아직 이 땅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벤이 알면 슬퍼할 거예요. 아내는 아들의 이름을 꺼내며 남편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서의 눈빛이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벤 이야기는 꺼내지 마. 벤은 저런 쓸모없는 개가 아니라 진짜 일꾼을 원했을 거야. 난 단지 내 방식대로 농장을 지키고 있을 뿐이요. 그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그에게 가보시자 가장 아픈 상처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실은 자신의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더 완고한 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실험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서는 골디와 마루를 각각 다른 울타리 안 비슷한 수의 양들과 함께 남겨두었습니다. 골디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정확히 이해한 듯 울타리 안을 부지런히 오가며 양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경계했습니다. 가끔씩 자신감 넘치는 소리로 짖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죠. 구경하던 사람들은 골디의 믿음직한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골디야. 저 녀석만 있으면 문제 없겠어. 하지만 마루가 있는 울타리 안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마루는 골디처럼 부산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타리의 가장 높은 지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자리를 잡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듯 보였죠. 그의 귀만이 레이더처럼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코는 바람에 실려오는 미세한 냄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마루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게는 또 자는 건가? 일할 의지가 전혀 없군. 아서 말이 맞았어. 아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밤새 잠이나 자라.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 그는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서와 마을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루의 고요함은 나태함이나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비축하고 모든 감각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진돗가의 특유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움직임으로 힘을 낭비하는 대신 어둠 속 잠재적인 위협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떼의 상태뿐만 아니라 울타리 너머 숲의 움직임, 바람의 방향, 심지어 멀리서 들려오는 다른 짐승의 울음소리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체스 마스터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곧 다가올 위기에 대비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서의 자존심이 내건 위험한 실험은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길고 긴 밤 동안
어둠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실험의 밤이 깊어갈수록 아서의 예상은 보기 좋게 맞아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골디는 여전히 믿음직스럽게 양떼 주위를 맴돌았고 마루는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었죠. 아서는 흡족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쾌감과는 다른 무언가 찝찝하고 불안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 끝날 일이야. 첫 번째 시험, 즉 양몰이 대결은 마루에게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적어도 아서와 마을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죠. 골디가 차에 10분도 안 되어 양떼를 지정된 장소로 몰아넣은 반면 마루는 30분이 넘도록 양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아서는 마루를 끌어냈고 마루는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패배를 인정한 것처럼 보였기에 아서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는 마루의 눈에서 일말의 투지나 분함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몸 열감을 느꼈습니다. 저게는 자존심도 없는 건가? 그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루의 행동에는 아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진돗개의 중요한 특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서열에 매우 민감한 동물입니다. 마루는 농장에 온 첫날부터 아서를 우두머리 알파로 그리고 그의 총애를 받는 골디를 서열 2위 베타로 인식했습니다. 마루는 자신이 이 무리의 가장 낮은 서열임을 받아들이고 섣불리 골디의 영역이나 역할에 도전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우두머리 나서가 골디를 명백하게 편애하는 상황에서 마루가 골디와 경쟁하듯 양몰이를 하는 것은 무리의 위계를 흔드는 도전 행위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루는 최소한의 임무 수행만을 하며 골디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비굴함이 아니라 무리의 안정을 위한 고도의 사회성이자 충성심의 표현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개의 세계에서는 눈 맞춤이 매우 중요한 소통 방식입니다. 서열이 낮은 개는 높은 개와 직접적으로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데 이는 복종과 존중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서는 마루가 자신과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것을 보고 저 녀석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오해했지만 사실 마루는 아서를 최고의 우두머리로 인정하고 있었기에 감히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종적 특성의 차이가 아서와 마루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끝나고 아서는 의기양양하게 골디의 목을 두드리며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골디. 역시 너뿐이야. 골디는 칭찬에 신이 나 꼬리를 흔들고 아서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마루는 조용히 몸을 돌려 자신의 자리인 헛간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 누구도 마루의 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등에는 낮 동안의 소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낡은 철조망에 긁힌 작지만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어떤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진돗개의 강인한 인내심은 고통을 드러내는 것을 수치로 여기게 만들었죠. 그는 그저 홀로 상처를 핥으며 다가올 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서는 마루의 울타리 쪽에서 들려오는 완전한 침묵에 만족하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마루가 이미 포기하고 잠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든 사이 마루가 있는 울타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미세한 소리,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실려오는 낯선 짐승의 냄새. 마루는 이 모든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엎드린 자세 그대로 근육의 긴장을 풀지 않은 채
온 신경을 어둠 너머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 잠들지 않는 파수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서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들 벤이 환하게 웃으며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대로 봐주세요. 아서는 꿈속에서 벤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벤의 모습은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잠에서 깬 아서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루가 있는 언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마루에 대해 그리고 아들이 자신에게 남기려 했던 마지막 메시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시험의 완벽한 패배는 어쩌면 아서 자신의 완벽한 오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해의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루가 홀로 맞서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깊은 밤, 아서가 아들 꿈을 꾸며 뒤척이는 동안 마루는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내면은 활화산처럼 들끓고 있었죠. 그의 예민한 귀가 숲속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작은 들짐승의 움직임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늑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내는 교활하고 은밀한 발소리였습니다. 골디가 있는 울타리 쪽은 바람을 등지고 있어 냄새를 맡기 어려웠지만 마루가 자리 잡은 곳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어서 늑대들의 야생적인 채취를 똑똑히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루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목 뒤에서부터 등줄기를 따라 흐르는 본능적인 경고 신호였죠. 마루는 짖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짖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양들을 공포에 떨게 할 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울타리 경계를 따라 돌며 늑대들이 접근할 만한 가장 취약한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낡아서 삐걱거리는 나무 기둥, 다른 곳보다 조금 낮은 철조망. 그는 마치 수십 년간 이 땅을 지켜온 노련한 경비대장처럼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루의 시야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두 개의 안광, 늑대 한 마리가 정찰을 위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울타리 가까이 접근해 온 것입니다. 그 늑대는 마루를 발견하지 못하고 울타리 안에 통통하게 살이 오른 양들을 보며 탐욕스럽게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루는 움직였습니다. 그는 전속력으로 달려나가 늑대의 앞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나머지 늑대들의 총공격을 유발할 뿐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양떼 중 가장 나이가 많고 힘이 센 수샹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주둥이로 수샹의 옆구리를 툭툭 치며 위협적이지 않지만 단호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를 따르라. 흔쾌히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던 수샹도 마루에 침착하고 확신에 찬 태도에 무언가를 느꼈는지 조용히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루는 수샹을 이끌고 늑대가 접근해 온 방향의 울타리 바로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곳은 우리가 지키고 있다. 여기에는 만만한 상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여주려는 듯 수샹과 함께 어둠 속을 쏘아보았습니다. 늑대는 건장한 수샹과 그 옆을 지키는 개의 모습을 보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한 것이죠. 하지만 마루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늑대의 시선을 자신과 수샹에게 고정시킨 채 슬그머니 몸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의 진짜 목적은
늑대 무리가 골디가 있는 다른 울타리로 향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골디는 훌륭한 목양견이었지만 야생 늑대 무리와의 실전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마루는 골디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곧 아서의 농장 전체의 위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주인의 또 다른 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움직임은 그 누구에게도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아서는 꿈속을 헤매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골디조차도 멀리서 벌어지는 이 숨막히는 대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루와 늑대 무리 사이에 소리 없는 심리전이었습니다. 늑대 정찰병은 잠시 더 대치하다가 결국 이쪽은 만만치 않다고 판단해지는지 슬그머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루는 늑대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늑대 무리가 물러간 것을 확인한 후에야 마루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엎드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공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임무였을 뿐입니다. 진돗개는 때때로 주인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칭찬이나 보상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정한 자신의 무리를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숨겨진 영웅적인 행동은 아서에게는 영원히 알려지지 않을 비밀이 될 뻔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양떼를 보고 이렇게 결론 내릴 터였습니다. 역시 이 지역엔 맹수가 나타나지 않았어. 마루! 저 녀석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차대 그는 마루가 밤새 어떤 사투를 벌였는지 그의 작은 움직임이 농장 전체를 어떻게 지켜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 곧이어 벌어질 더 큰 시련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마루는 가장 큰 위기를 막아냈지만 그의 진짜 능력을 증명할 기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누구도 원치 않는 끔찍한 방식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과연 마루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 아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아서는 일부러 마을 사람들 몇 명과 함께 시험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마루의 실패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언덕에 도착했을 때 골디는 여전히 늠름한 모습으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들은 한 마리의 손실도 없이 안전했고 아서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 보시오. 이것이 바로 진짜 경비견이요. 그는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사람들도 감탄하며 골디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루가 있던 울타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울타리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양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들을 지켜야 할 마루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곧이어 차가운 두려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수십 마리의 양이 사라진 것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었고 무엇보다 그의 자존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저 배신자 같은 놈. 아서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외쳤습니다. 양들을 데리고 도망친 게 틀림없어. 아니면 늑대에게 전부 잃고 무서워서 숨어버렸거나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서 말이 맞았네. 저게는 처음부터 믿을 녀석이 아니었어. 양들을 훔쳐 달아나다니 저런 교활한 개는 처음 보는군. 마루는 순식간에 양들을 잃어버린 무능한 경비견에서 양들을 훔쳐 달아난 파렴치한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아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섣부른 실험이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하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모든 책임을 마루에게 돌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루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임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새벽의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전날 밤 마루에게 쫓겨났던 늑대 무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더 교활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무리의 일부가 한쪽에서 소란을 피워 마루의 주의를 끄는 동안 나머지 늑대들이 울타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무너뜨리고 양떼를 덮친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양들은 공포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고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 어두운 숲속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루는 혼자서 여러 마리의 늑대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늑대와 직접 싸우는 대신 흩어지는 양떼를 최대한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이것은 진돗개의 놀라운 상황, 판단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무모한 싸움으로 자신과 양들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대신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늑대들의 추격을 따돌리며 겁에 질린 양들을 이끌고 더 깊은 숲속 바위가 많아 늑대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안전한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리를 지키기 위해 전략적 후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의 귀소 본능은 매우 유명하지만 진돗개의 귀소 능력은 그 중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팔려갔다가 원래 주인을 찾아 돌아온 진돗개의 이야기가 여러 차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길을 기억하는 능력을 넘어 자신이 속한 집과 가족에 대한 강렬한 애착과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루 역시 자신의 집인 아서의 농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흩어진 양들을 모두 찾아내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마리의 낙오자도 없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전까지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사와 마을 사람들은 사라진 양들을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양들의 발자국은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있었고 마루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서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자존심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텅 빈 울타리를 보며 망견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을 그는 자신의 손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아 버린 것입니다. 내가 틀렸어. 아서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회는 이미 흩어져 버린 양떼를 되돌릴 수 없었고 사라져버린 마루를 돌아오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마루를 비난하고 있을 때 아서의 아내 엘리너만이 슬픈 눈으로 숲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왠지 모르게 마루가 그들을 배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하고 깊은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아들 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마루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는 정말로 양들을 버리고 도망친 것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모르는 곳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진실은 곧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자연의 힘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루와 양떼가 사라진 것에 대한 충격과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간간히 구름만 끼어 있던 하늘이 오후가 되자 불길한 잿빛으로 빠르게 물들어갔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공기는 무겁고 축축해졌습니다. 농장의 동물들이 먼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닭들은 일찌감치 회에 올라 불안하게 울었고 소들은 낮은 소리로 울며 우리 안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골디조차 평소의 활기를 잃고 아서의 발치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서는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온 농부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조임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늘만큼이나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사라진 양들에 대한 걱정과 마루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에 대한 자책감이 뒤섞여 그의 내면을 폭풍처럼 휘저었습니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양들을 찾아 나서야 했지만 시시각각 거세지는 바람과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니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숲으로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그는 무력감에 빠져 그저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폭풍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서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과 갈등이 외부 세계로 표출된 것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 그의 삶은 늘 잿빛 하늘 아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슬픔을 표현하는 대신 분노와 완고함이라는 두꺼운 껍질 속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마루의 등장은 그 껍질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마루는 아들이 보낸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서는 그 균열을 받아들이는 대신 더욱더 단단하게 벽을 치며 자신의 세계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대한 폭풍이라는 외부의 힘이 그의 벽을 강제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기압의 변화나 전자기장의 미세한 변동을 인간보다 훨씬 민감하게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개들은 폭풍이나 지진이 오기 전에 불안해하거나 특정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마루 역시 숲속 깊은 곳에서 다가오는 폭풍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흩어진 양들을 바위 틈과 동굴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서둘러 이끌었습니다. 그의 본능은 늑대보다 더 무서운 적, 바로 거대한 자연의 분노가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늑대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비바람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은 사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바람이 잠시 멎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적막이 농장을 감쌌습니다. 아서는 그 침묵 속에서 아내 엘리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모든 걸 마루 탓으로 돌리지 말아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요. 당신의 고집, 그리고 벤을 잃은 슬픔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저의 나약함까지도요. 아내의 말은 비수처럼 아서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분노가 사실은 깊은 슬픔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마루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루는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하늘에서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기게 떨어지던 빗방울은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동시에 귀를 찢을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어두운 하늘을 갈랐습니다. 농장의 낡은 건물들이 강풍에 흔들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서는 급히 남은 가축들을 헛간으로 몰아넣고 폭풍에 날아갈 만한 것들을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몸을 움직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사라진 양들과 마루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저 비바람 속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치음으로 그는 마루를 쓸모없는 객가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은 아서의 농장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던 편견과 오만의 울타리마저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고의 목양견에 대한 기준, 전통적인 방식에 대한 맹신, 그리고 낯선 것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폭풍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져 내리는 혼돈 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것이 싹틀 수 있는 법이니까요. 아서는 아직 몰랐지만 이 폭풍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전환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중심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폭풍 속에서 홀로 양들을 지키고 있는 묵묵한 진돗개 마루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폭풍은 무엇을 앗아가고 또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이 폭풍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서는 램프 불빛 아래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양철 지붕을 뚫을 기세였고 바람은 집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때 집을 뒤흔드는 쿵 하는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아서와 엘리너는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서는 급히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골디가 뒤따라 나오려 했지만 맹렬한 비바람에 겁을 먹고 문 앞에서 낑낑거릴 뿐이었습니다. 아서가 손전등으로 주위를 비추자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농장의 가장 오래된 떡갈나무 하나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골디가 지키고 있던 양들이 모여있는 헛간의 울타리 일부를 덮친 것입니다. 울타리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고 놀란 양들이 그 구멍을 통해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양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안 돼! 아서의 절규는 폭풍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이것은 아서에게 닥친 두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마루가 잃어버린 양들에 이어 그가 가장 신뢰했던 골디가 지키던 양들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아서는 만견자실했습니다. 그는 골디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골디, 어서 양들을 막아. 뭐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골디는 평소에 영리하고 용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천둥과 번개의 극도의 공포를 느낀 골디는 꼬리를 다리 사이에 감추고 벌벌 떨며 아서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훈련된 기술은 본능적인 공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골디의 이런 반응은 천둥 공포증 탄더스톰 포비아로 많은 개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청각이 예민한 개들이 천둥의 낮은 주파수 소리와 기압 변화에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서는 처음 보는 골디의 무력한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혼돈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서는 흩어진 양들을 찾아 나서야 했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폭풍 속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력하게 집으로 돌아와 젖은 몸을 난로 앞에 녹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농장은 파괴되었고 가장 믿었던 파트너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쓸모없다고 내쳤던 개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폭풍이 몰아치는 숲속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자신이 찾아낸 바위 동굴 안으로 양들을 모두 대피시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양들은 동굴에 들어오지 못하고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상태였죠. 마루는 동굴 입구에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양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얀 털은 흙탕물에 젖어 회색빛이 되었고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리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루의 귀에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어린 양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풍 소리를 뚫고 들려온 겁에 질린 애처로운 소리였습니다. 마루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동굴을 나섰습니다. 안전한 곳을 버리고 다시 위험이 도사리는 폭풍 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무리의 가장 약한 자를 구해야 한다. 자, 이것은 훈련으로 배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한반도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며 진돗개의 유전자에 각인된 무리에 대한 맹목적이고 헌신적인 보호 본능이었습니다. 아서의 농장은 이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울타리는 무너지고 양들은 흩어졌으며 믿었던 경비견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서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질서와 통제의 세계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오만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었지만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그의 방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 절망의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존재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마루. 그는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그를 배신했다고 생각했던 개의 이름이 이제는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아서는 이 혼돈을 수습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폭풍 속으로 사라진 어린 양을 찾아 나선 마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절망의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혼돈의 밤은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진실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폭풍이 멎었습니다. 동이 트면서 드러난 농장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쓰러진 나무, 무너진 울타리, 그리고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목초지. 아서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떠오르는 해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되돌려 놓겠어. 그는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남은 농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골디를 불렀지만 골디는 밤새 겪은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헛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서는 한숨을 쉬며 혼자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아서는 먼저 흩어진 양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폭풍으로 질퍽해진 땅 위를 걸으며 양들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쫓았습니다. 몇 시간의 수색 끝에 그는 다행히도 농장 근처 숲에서 겁에 질려 뭉쳐있는 양들 대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마루와 함께 사라졌던 양들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마루가 양들을 훔쳐 달아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이 끔찍한 폭풍에 휘말려 변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진흙 위에 찍힌 선명한 개의 발자국, 그것은 골디의 발자국보다 조금 더 작고 날렵했습니다. 마루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농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숲속 험준한 계곡 방향으로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많은 양들의 발자국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그 후 아서는 의아해하며 발자국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을 따라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쓰러진 나무들이 길을 막았고 불어난 계곡물은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맹렬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서는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마루가 정말로 배신자인지 아니면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한참을 걸었을까? 그의 귓가에 희미한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서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계곡 건너편 작은 언덕 위 마루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하얀 털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는 당당하게 서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위에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라진 양들이 안전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양들은 마루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루가 자신들의 왕이라도 되는 듯 그들은 마루의 존재에 완전히 의지하고 안정을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서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알던 목양경과 양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골디는 양들을 통제했지만 마루는 양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들을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대신 그들의 신뢰를 얻어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리의 리더이자 수호자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마루에 대해 그리고 진돗개라는 종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마루의 방식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과 달랐을 뿐입니다. 마루는 아서를 발견했지만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꼬리를 한번 천천히 흔들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당신의 양들은 모두 무사합니다.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변을 경계하는 임무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과시나 자랑도 없었습니다. 오직 묵묵한 책임감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진돗개의 본능이 눈을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이 없어도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무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독립적인 수호자로서의 본능, 아서는 폭풍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더 소중한 것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편견의 눈을 걷어내고 진실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서가 양들의 수를 세어보던 중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양이 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게 작은 어린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양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아내를 닮아 아서가 엘리라고 이름 붙여준 그에게 있어 가장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엘리가 없어. 아서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아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마루의 본능이 이끈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서는 계곡을 건너 마루와 양떼에게 다가갔습니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등장에 잠시 불안해했지만 마루가 꼬리를 흔들며 아서를 반기자 이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아서는 처음으로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흙과 나뭇가지로 엉망이 된 털 아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마루. 정말 고맙다. 아서의 목소리는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주인의 손길을 묵묵히 받으며 그의 얼굴을 가만히 핥았습니다. 그것은 길고 긴 오해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서는 마루가 양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온 이유를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방이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입구는 좁아서 소수의 인원만으로도 방어가 용이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마루는 본능적으로 늑대와 같은 포식자들의 위협과 거센 폭풍우를 동시에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목양견이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아서는 자신의 좁은 식견으로
이 놀라운 개의 능력을 판단하려 했던 것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루의 몸을 살피다가 여러 군데에 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옆구리에는 늑대의 이빨 자국으로 보이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밤사이 마루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사투를 벌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어떤 고통의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임무에만 충실한 고독한 파수꾼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진돗개는 일편단심 민들레에 비유되곤 했습니다. 한번 주인을 정하면 다른 곳에는 절대 한눈을 팔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충성심은 때로는 고집스럽고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가족과 영역을 목숨 바쳐 지키려는 숭고한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서는 이제야 아들 벤이 왜 자신에게 마루를 보냈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벤은 아버지가 혼자 남겨질 것을 걱정했고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친구이자 수호자를 아버지 곁에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서는 양들을 이끌고 농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가장 아끼던 어린 양, 엘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엘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서는 절망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연약한 어린 양이 살아남았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는 단순히 양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기억이자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그에게 작은 위안을 주던 존재였습니다. 엘리를 잃은 것은 마치 그의 마지막 희망, 한 조각이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 마루가 아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핥고 코로 그의 옷깃을 잡아 끌며 무언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서가 고개를 들자 마루는 절벽의 더 높은 곳, 좁은 바위 틈 사이를 가리키며 짧게 왕 하고 짖었습니다. 마치 저곳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서는 처음에는 마루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좁고 위험한 곳에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마루는 끈질기게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강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루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는 비에 젖어 미끄러웠고 길은 험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 좁은 바위 틈 안을 들여다본 순간 아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 엘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린 채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던 밤, 마루는 길 잃은 엘리를 발견하고 가장 안전한 이 바위 틈으로 피신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밖에서 입구를 지키며 늑대와 비바람으로부터 엘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서는 조심스럽게 엘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그의 가슴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는 엘리를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 그리고 깊은 감동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배신자라고 몰아세웠던 개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즉각적인 복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깊은 책임감과 변치 않는 충성심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절벽 위에서 발견한 것은 단지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었던 편견의 잔해 속에서 찾아낸 희망과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고독한 파수꾼 마루 덕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고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적인 재회 뒤에는 아서가 평생 잊지 못할 또 하나의 감동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루가 그를 이끈 마지막 장소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아서는 엘리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왔습니다. 마루는 그의 곁을 지키며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길을 살폈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온 아서는 가장 먼저 마루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물로 마루의 몸을 씻기고 상처에 정성스럽게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마루는 아서의 손길을 얌전히 받았습니다. 그들의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벽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금세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루를 비난했던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섣부른 판단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아서의 농장을 찾아와 복구 작업을 도왔고 마루를 영웅처럼 대접했습니다. 마루는 사람들의 칭찬에도 우쭐대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골디 역시 마루에게 다가가 코를 비비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골디는 본능적으로 마루가 자신과 농장 전체를 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마리에게는 이제 경쟁 상대가 아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훌륭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농장은 빠르게 제 모습을 찾아갔지만 아서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던 그 밤, 마루는 어떻게 그 많은 양들을 이끌고 심지어 늑대들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연약한 엘리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한 마리의 개가 해내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마루가 자신에게 무언가 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농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아서는 마루를 데리고 산책에 나섰습니다. 그는 마루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루는 망설임 없이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양들을 이끌고 갔던 그 길을 다시 향했습니다. 아서는 마루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계곡을 지나고 마루가 양들을 지켰던 언덕을 넘어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었을까? 마루가 어떤 장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오래전에 무너져 내린 낡은 돌담이었습니다. 이끼가 끼고 덩굴로 뒤덮인 수십 년은 버려진 채로 있었을 법한 곳이었죠. 아서는 이곳을 왜 데려왔는지 의아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돌담 한 구석에 새겨진 낡은 글씨가 들어왔습니다. 먼지와 이끼를 털어내자 희미한 글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벤이 작은 요새, 순간 아서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곳은 어린 시절 아들 벤이 가장 좋아했던 비밀 장소였습니다. 벤은 이곳에 나뭇가지로 작은 집을 짓고 상상 속의 왕국을 만들며 놀곤 했습니다. 아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들과의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마루가 어떻게 이곳을 알고 있었을까? 벤은 마루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한국으로 떠났는데 말입니다. 아서는 혼란스러운 머리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담 너머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깡통 상자. 벤이 어릴 적 보물을 숨겨두던 보물 상자였습니다. 아서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벤의 낡은 장난감들과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벤이 한국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아버지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아마 마루가 아버지를 이곳으로 데려왔을 거예요. 제가 마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녀석에게 매일 밤 아버지와 함께했던 이곳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의 비밀 요새의 이야기, 함께 양을 돌보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에 대해서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마루는 제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요. 저는 마루를 아버지께 보내면서 한 가지 소원을 빌었어요. 언젠가 마루가 아버지를 이곳 우리의 추억이 담긴 장소로 데려가 주기를. 그래서 제가 아버지 곁에 없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요. 편지를 읽는 아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루는 그저 영리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마루는 아들의 사랑과 추억을 품고 온 아들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루가 폭풍 속에서 그토록 필사적으로 양들을 지키고 이곳으로 이끌었던 것은 단순히 본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옛 주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의 아버지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개의 후각 능력은 인간의 수만 배에 달하며 특정 냄새와 관련된 기억을 매우 오래 간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벤이 마루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의 몸에서 나는 특유의 채취와 감정의 변화가 마루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서에게서 아들과 비슷한 냄새를 맡은 마루는 벤이 들려주었던 아버지와 농장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곳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동물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교감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화입니다. 아서는 무너진 돌담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마루가 조용히 앉아 그의 등을 자신의 몸으로 기댔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서는 마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의 곁을 떠났지만 아들의 사랑은 마루를 통해 그의 곁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부하고 미워했던 존재를 통해 가장 큰 사랑과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진실은 무너진 돌담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리움과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어준 한 마리 개의 위대한 충성심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그리고 아서는 마루에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하게 될까요? 무너진 돌담 앞에서 아들과의 추억을 마주한 아서는 그동안 마루에게 저질렀던 자신의 행동들을 떠올리며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마루를 그저 쓸모없는 짐승으로 취급했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으며 심지어 내쫓을 궁리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그 모든 냉대와 무시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고 결국에는 아서의 모든 것을 지켜주었습니다. 아서는 마루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제 마루를 단순한 개가 아닌 아들이 남겨준 소중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온 아서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헛간 구석에 있던 마루의 잠자리를 자신이 가장 아끼는 벽난로 옆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사료를 준비하고 매일 마루를 데리고 농장 곳곳을 산책하며 다정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루,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저기 저 양녀석 또 말썽을 피우는군. 물론 마루가 그의 말을 알아듣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서는 마루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마루 역시 달라진 주인의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멀리서 아서를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아서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그의 손길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서는 마루의 진정한 가치를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을 축제가 열리는 날
사람들을 자신의 농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골디와 마루를 나란히 세우고 두 마리의 개가 어떻게 협력하여 양떼를 모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골디가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양떼를 한 방향으로 몰면 마루는 외곽을 맴돌며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이 없도록 막아주고 주변의 위험을 경계했습니다. 골디의 속도와 마루의 안정성, 이 두 가지 다른 방식이 합쳐지자 양몰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두 마리의 개가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화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서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내 방식만이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틀렸습니다. 이 두 녀석을 보십시오. 골디는 훌륭한 목양견입니다. 하지만 마루는 훌륭한 수호자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서의 변화에 놀라워하며 마루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루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동양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서의 농장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연웅이자 서로 다른 가치의 조화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서의 농장은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아서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에 얽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루와 함께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운 기쁨과 의미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는 종종 벤의 사진을 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내 덕분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단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진돗개는 때때로 주인의 건강 상태나 감정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는 능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개들이 인간의 호르몬 변화나 특정 질병이 내뿜는 미세한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밤 아서는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그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마루였습니다. 마루는 아서의 얼굴을 핥고 크게 짖어 아내 엘리너를 깨웠습니다. 마루의 빠른 대처 덕분에 아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루는 또다시 이번에는 아서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아서에게 마루는 생명의 은인이자 아들이 하늘에서 보낸 수호천사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루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벤의 무덤을 찾아가 마루와 함께 찍은 사진을 놓아두었습니다. 벤, 보고 있니? 네가 보내준 마루가 이렇게 아버지를 지켜주고 있단다. 이제 걱정하지 마렴. 아서와 마루의 이야기는 단순한 인간과 동물의 우정을 넘어선 상실과 치유, 그리고 편견을 넘어선 이해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통해, 그리고 아들이 남긴 개를 통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진정한 힘은 화려함이 아닌 묵묵한 헌신과 사랑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또 어떤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만들어 가게 될까요? 모든 오해와 갈등이 풀린 지금 그들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서와 마루의 유대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이제 아서에게 농장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마루와 함께 양떼를 돌며 언덕을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루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루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의 조용한 신호의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루가 특정 방향을 보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면 그곳에 여우나 다른 위험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마루가 양떼의 움직임을 멈추고 한 곳을 응시하면
길에 다친 양이나 문제가 생긴 곳이 있다는 의미였죠. 마루는 아서의 눈과 귀가 되어 그가 미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들까지 알려주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골디 역시 마루를 무리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골디는 양몰이를 할 때 마루의 신호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마루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후에야 움직이기 시작했고 둘의 협력은 마치 오랜 세월 함께한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아서는 두 마리 개의 모습을 보며 리더십이란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존중하고 조화롭게 이끄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루를 통해 개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농장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마루가 구해냈던 어린 양 엘리가 자라 건강한 새끼를 낳은 것입니다. 아서는 마치 친손주를 본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는 갓 태어난 어린 양을 품에 안고 마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루, 이것 봐라. 네가 지켜낸 생명이 이렇게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졌구나. 마루는 어린 양의 냄새를 조심스럽게 맡으며 부드럽게 핥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대견한 할아버지가 손주를 바라보는 듯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서는 벤의 편지를 평생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낡은 편지를 코팅하여 아들의 사진과 함께 벽난로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는 가끔 편지를 읽으며 아들이 자신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가 존재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는 이제 아들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루는 아들이 보낸 살아있는 편지였던 셈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진돗개는 영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진돗개가 집안의 기흉화복을 미리 감지하고 주인에게 닥칠 불행을 막아준다는 민간 신앙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아서에게 심장마비가 오기 전 마루가 보였던 이상 행동이나 폭풍 속에서 보여준 놀라운 능력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서는 물론 이런 이야기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마루가 자신에게 행운과 기적을 가져다 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만은 굳게 믿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서는 더 나이가 들었고 농장을 예전처럼 돌보기는 힘에 부쳤습니다. 그는 농장의 규모를 조금 줄이고 마루와 함께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영국 최고의 목양견을 길러내는 농장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한 마리의 충직한 개와 함께 삶의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충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서는 벽난로 앞에 앉아 잠든 마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숨을 쉬는 마루의 모습을 보며 그는 처음 마루가 농장에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경계하던 작고 하얀 강아지. 아들은 그 개에게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 이제 아서는 그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벤은 마루의 눈 속에서 겉모습 너머에 있는 진정한 가치, 변치 않는 충성심과 깊은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덕분에 자신도 마침내 그 가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서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낡은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보내는 답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벤, 네가 보낸 마지막 선물을 이제야 제대로 받았다. 마루는 내게 개 이상의 존재란다. 녀석은 나의 친구이자 가족이고 나의 수호천사지. 그리고 무엇보다 녀석은 바로 너란다. 네가 마루를 통해 항상 내 곁에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낀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이제 나도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의 편지는 눈물로 얼룩졌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사랑, 그리고 충만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적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서로의 마음을 열고 편견 없이 상대를 바라볼 때 시작되는 고요한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향한 고요한 인도의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진돗가에 마루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맞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의 유대를 시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 앞에 놓인 마지막 시련은 무엇일까요? 세월이 흘러 마루도 이제 노견의 티가 역력했습니다. 한때 팽팽했던 근육은 조금 느슨해졌고 칠흑 같던 코와 눈 주변의 털에도 희끗희끗한 흰 털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서를 향한 그의 눈빛만은 변함없이 깊고 총명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아서보다 먼저 일어나 그의 침대 곁을 지켰고 저녁이면 벽난로 앞 아서의 발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둘 사이의 유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져 이제는 말이나 행동 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서에게 마루는 공기나 물처럼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아서의 농장이 위치한 지역에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진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아서의 농장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아서도 서둘러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마루와 골디를 채 태웠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안전한 목초지로 풀어놓고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삶의 터전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는 마루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대피소로 향하던 중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아서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 벤의 유품 상점, 그 안에 있던 벤의 편지와 사진들을 챙겨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농장 전체보다 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차를 돌리려 했습니다. 안 돼. 돌아가야 해. 엘리너가 필사적으로 그를 말렸지만 아서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저걸 잃으면 난 모든 걸 잃는 거야. 바로 그때 조수석에 앉아있던 마루가 갑자기 차문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문을 긁으며 밖으로 나가려는 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서가 잠시 망설이는 사이 마루는 좁은 창문 틈으로 번개처럼 몸을 날려 차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불길이 번져오는 농장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루, 안 돼. 돌아와. 아서의 절규가 메아리 쳤지만 마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서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두 가지, 아들의 유품과 아들의 분신과도 같았던 마루를 한꺼번에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마루를 따라가려 했지만 소방관들이 위험하다며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는 무력하게 주저앉아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농장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망을 포기하고 망견자실에 있던 아서의 눈에 연기 속에서 움직이는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형체는 온몸이 검댕으로 뒤덮이고 털이 그을린 마루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는 아서가 그토록 되찾고 싶어 했던 벤의 낡은 나무 상자가 물려 있었습니다. 마루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서의 발치까지 걸어와 상자를 내려놓고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마루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벤의 냄새가 벤 그 상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진돗개의 놀라운 귀소 본능과 후각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서의 심장과도 같은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아서는 쓰러진 마루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마루,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왜 그랬어? 네가 없으면 이건 아무 소용도 없단 말이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한 마리 개가 보여준 숭고한 사랑과 희생 앞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루는 급히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심한 화상과 함께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서는 수술실 앞에서 밤을 새우며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마루를 데려가지 말아 달라고. 벤에 이어 마루마저 잃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무너진 돌담 너머에서 아서가 발견했던 것은 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타는 집의 잔해 속에서 그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한 생명의 위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아서는 마루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의 의미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루를 처음 만났을 때 외쳤던 자신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도견은 아무 쓸모도 없어. 그는 얼마나 어리석고 눈먼 사람이었던가. 마루는 쓸모없는 개가 아니었습니다. 마루는 그의 삶 자체였고 그의 구원이었습니다. 과연 마루는 이 마지막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아서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대로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아서는 초조하게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마루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벤의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자에서는 아직도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앗아간 절망의 냄새이자 모든 것을 지켜낸 희생의 냄새였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서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마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과연 희망일까요? 아니면 절망일까요? 한 남자의 편견으로 시작된 이 길고 긴 이야기는 마침내 그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